종목들은 침체기로 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영상도 기존 스타일대로 내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영상 스타일을 좀 자주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제목을 뭘로 쓸지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한번 영상 놓을 테니까 잘 보고 2022년도에 돈을 버는데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시장 부분하고 내가 종목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시장하고 종목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해 줄 얘기가 뭐냐, 평상시 이종복 스타일대로 하면은 지금 떼돈 번다라고 거품을 물었어야 돼요. 이거 과거형이야. 왜 그런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지금 지난 8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1차 급락하고 박스권으로 한 2주 가까이 기고 또 급락하고 박스권으로 2주 가까이 기고 또 급락하고 박스권으로 한 2주 가까이 기면서 급락하는 장에서는 종목들이 매가리가 없고 다 급락이 나왔지만은 박스권에서 겼을 때 종목들이 기똥차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주체별 매매 동향이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체감,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연초에 주식을 질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체감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떼돈 벌 수 있다, 지금 돈 벌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도 먹히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장이 돈 벌기는 진짜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툭툭 던질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지금 얘기의 요점, 내 스타일대로라면 지금 장은 떼돈 버는 장이다라고 거품을 물었어야 된다. 근데 일반인들의 체감이 워낙 안 좋아서 내가 안 물었다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안정적인 흐름으로 주식하기를 원하면 내년 1분기는 가야 돼요. 이게 중심 이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자금력이 큰 사람들,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지만은 여기서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내가 이토마토에 2007년인가 2007년인가부터 이토마토에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증권사 사장단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자금이 수백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과연 저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 장세에서는 자금력이 큰 사람들과 큰 자금을 운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먹을 때는 좋지만 깨질 때는 나락으로 가요. 그러면 계좌를 깨먹을 때 자금이 큰 자금 들어가서 계좌를 깨먹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식도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뇌동매매하다가 돈을 다 까먹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도주가, 여기서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주도주가 주식시장을 떠받쳐 주면서 종목 장세가 나올 때는 큰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어. 근데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종목들만 날라댕기고 그 날라댕기는 종목들이 아무리 구찌가 굵은 애들이라도 큰 자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시겠어요? 또 영상, 또 인생 영상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흐름에서 주식을 원하면 1분기 가야 되고, 지금 장은 큰 자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장은 맞지만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금력이 수백억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한 1, 20억 정도 자금이 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대부분 1, 2억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날라댕겼어야 되는 장이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자금이 1000억이 있어도 100억도 못 쏘는 장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이 1000억이 있을 때 1000억을 다 쏠 수 있는 장은 1분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적인 용어로 한마디만 해볼까요, 여러분? 내년 1분기 쪽으로 갔을 때 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부터 물건들은 주워 놓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금이 큰 자금이 들어가면서 주식을 주워 놓으면은 주워 놓는 상황은 계좌가 수익이 안 나. 그걸 못 버티는 거지. 그래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종합이 바닥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물건들을 주스면 특별하게 위험이 없는 상태로 주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했어요? 근데 2021년도에 최대 매수 주체는 개인이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12월 달에 양도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찌가 굵은 주식들은 물량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날라댕기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상황 이해했죠? 자, 세 번째. 전문가가 지금 장에서 필요한 거라고. 야, 일반이나.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거나 스스로 주식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이런 장은 전문가가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체감이 좋을 때 전문가를 찾아와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체감이 안 좋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야 그걸 커버시키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지. 남자들만 있으면 결혼은 할 수 있지만 일부밖에 안 되고 2세가 안 태어나는 거야. 음과 양이 조화가 돼야 된다고. 장이 좋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전문가를 찾는 자들이요. 그래서 큰 돈을 못 버는겨. 그런 장은 여러분들 혼자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장은 혼자 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번다고 내가 맨날 떠들어대는 거야.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장 마감할 때까지 마이크 켜고 방송하죠. 이렇게 20년을 사는 사람이야. 자, 패스 시킵시다. 자, 지금부터 중기시황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은 실력 발휘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거 이따가 보여줄 거야. 이와 같은 장이 이 종목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한 1분기 정도로 가면 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돈을 더 극대화시키면 되지. 근데 여기서 돈 다 깨먹거나 여기서 철저히 소외받으면 나중에 1분기 가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주식들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들은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상황 이해했죠? 자, 우선 지수 흐름부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보면 여기서 종목 얘기를 좀 해면 좋은데 지금 보면 화면에 한전 기술이 보여요? 얘도 출발점이 10월 초잖아. 여러분 그죠? 그리고 오늘 급락 나와요.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겪고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갈 만치 좀 올라왔죠. 내가 이런 주식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알려줬죠. 여기가 슈팅이야. 이런 주식이 꺾이잖아. 봐봐. 이해가 됩니까? 메타버스 쪽도 마찬가지고 엔터 게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첫머리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애들이 지금 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지수로 가봅시다. 이 지수도 이평선을 다 보는 거하고 이평선을 다 보는 거하고 일부의 이평선만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수의 흐름을 보면 이평선이 정배열에서 시세를 폭발하고 이평선을 밀집시켰다가 지금 이평선이 역배열로 돌아섰죠. 다시 말하면 3월달부터 1월달까지 폭등이 이어진 상태에서 8월달 수준까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이평선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가
밑으로 장이 밀리면서 이평선이 역배열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배열로 움직였다가 역배열로 움직인 시점이 짧기 때문에 지수와 대형주가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딱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떠 있었다가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이 시점이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정도. 여섯 달 후반에서 일곱 달 정도가 떠 있었었어. 상황 이해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 이제 넉 달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섯 달이 되려면 이 11월이 지나면 넉 달, 12월이 다섯 달, 1월이 여섯 달. 그죠? 그리고 2월 말 정도 가면 여섯 달 후반? 그죠? 그럼 2월 말이면 이제 며칠 더 지나면 3월 달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 기간에 달이 얼추 차죠. 중심이론 기본을 내가 알려준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오면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여기를 1파로 놓고 보면 지금 얼추 지수가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하락하는 시점으로 쌍봉에 하락하는 시점으로 놨죠 여러분. 봐봐. 쿵하고 빠졌어. 박스권으로 좀 켰어. 쿵하고 빠졌어. 박스권으로 좀 켰어. 그러면 빠지게 되면 한 번만 더 빠지면 되죠. 한 번만 더 빠지고 박스권으로 기면 이 정도 시장만 되면 주식을 질러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근데 여기를 하나로 놓고 보면 1, 2, 3, 4, 5로 와갖고 이중바닥이 완성이 된 걸로 놓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면 지수가 400에서 415로 자꾸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이 이렇게 처음에 깨질 때는 종목이 나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빠지면 세 번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합이 한 번 더 빠져도 종목들이 나락으로 갈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종목들은 돌고 있는 주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왜 지금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이느냐면은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때 이게 대략 22일 정도의 어떤 하락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통 하락을 하면 10하루에서 13일 변곡점 내가 얘기했었죠. 10하루 정도 빠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10하루 12일 정도가 올라갔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10하루 12일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여기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락이 되면 22일 정도가 지나면 여기서 22일 정도가 지나면 이 하락 사이클도 여기서 중기 하락 사이클도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4일 정도가 더 지나면서 차라리 지수가 좀 흐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흐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클도 끝나버려. 상황 이해됐어? 이런 걸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런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만 알아들으면 내가 종목을 딱 찍어주면 질르면 그냥 돈 버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못 믿지. 자, 보세요 여러분. 사이클을 여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대략 90일 정도 이렇게 하늘에 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손이 이게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한 70여일, 한 25일 정도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지. 종목들은 침체기로 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한 20여일이 더 지난 상태에서 종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서 종합이 아랫단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질러대는 장이 오는 거고 거기서 종합이 400 윗단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종합이 400 윗단으로 올라가야 아마 좀 안심하고 주식을 할걸? 내려올수록 안심이 되는 거라고. 내려올수록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길면 100여일 정도 되는 거라고. 100여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열흘 정도만 더 가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변곡점이 올 거야. 아시겠어요? 그 연말 연초에 장이 만약에 밑에 단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리는 거고, 위에 떠 있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타이밍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 그게 중심이론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치가 환산이 안 되는 이 엄청난 영상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냥 씹어 먹죠, 여러분. 자, 세 번째. 공포지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지금 보면 이 변동성 지수가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이 변동성 지수가 20 정도 쪽에 있어야 장이 불안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 지수가 이쪽 단에 있으면 종목들이 이렇게 안 움직였을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지금 변동성 얘기에다가 말이 이쪽으로 간 거야, 여러분. 주위 친구들이든 뭐든 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얼굴도 징그럽게 못생겼는데 되게 능력자하고 결혼했어. 동창회 때 막 쑥덕쑥덕거리죠. 그렇게 하지마. 야, 일반이나. 왜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못생겼던 아줌마가 능력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한번 모습을 보라고.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멋지게 하든지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고쳤죠. 그 사람은 능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래도 했잖아. 근데 아줌마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능력자하고 결혼한 친구 흉보면 안 되지. 그죠? 어렸을 때는 진짜 코 올리기가 엄청나게 부잣집, 그지? 와이프를 만났어. 봤더니 초콜릿이 그냥 한 15개씩 있고 막, 그죠? 노력을 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쑥덕거리지 말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능력자를 만난 거라고. 내 말 알겠어요? 노력 안 하면 능력자 못 만나는 거지. 타고나기를 예쁘게 태어나고 타고나기를 멋지게 태어난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변동성 지수가 20대에 있었으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알았다. 변동성 지수가 종합이 천천히 얘기하라네. 네,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이 박스권 저점을 깨고 급락할 것 같았으면 변동성 지수가 20대 있으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못 움직였는데 변동성 지수가 아래로 꺾여 내려갔으니 이건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 셋 넷 다 6일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겠어요? 그러면 이 차트는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차트야. 변동성 지수가 이쪽으로만 밀려가면 내 입에서 언급됐던 주식들은 현재 기점에서도 30% 이상 더 올라갈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이쪽으로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내리꽂힐 거야.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아시겠어요? 변동성 지수만 가지고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여러분. 여기처럼 꺾여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가리를 숙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만약에 대가리를 숙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발생하면 요 위험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위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와 있거나 내가 해주는 말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우면 저거 비껴갈 수 있지. 지금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지? 다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대가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 2, 3주 정도 옆으로만 기면 그때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후에 변동성 지수가 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20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의 변동성 지수가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 아시겠어요? 요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종목을 좀 압축하고, 이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들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얘기 엄청나게 해준 거니까 잘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지금 주식으로 떼돈 벌 수 있다라고 막 거품 물고 회원 가입하라고 하고 할인 이벤트를 했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날라댕긴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해외 시장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해외 시장은 나중에 얘기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해외 시장과의 커플링, 디커플링 수준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시장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절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해외 시장을 갖고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야. 내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잘 참고해야 돼.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지금 15,500 수준 정도에 있었다. 그러면 전재산 털어서 주식 사라고 했을 거야, 아마. 다시 말하면 나스닥이 16,000 위에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조종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종을 받을 거가, 그거가 내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회원가입하라 소리를 안 한 거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 시장이잖아. 이해가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나스닥이 빠져도 우리나라는 개파락의 양봉,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지수가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작년 9월달 기억나요, 여러분? 작년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 나락으로 가고 아작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계속 개파락의 양봉, 개파락의 양봉, 개파락의 양봉 나왔던 시장이 여기 시장입니다. 여기 9월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까지만. 창을 다시 열지 말고 이걸로 가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거품 몰고 떼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 아줌마들이 화이팅이 떨어지든 말든. 자, 여기입니다. 9월달에 보면, 작년 9월달에 보세요, 여러분. 9월 초순에 나스닥이 12,000 얼마대에서 12,400대에서 1,600까지 급락 나왔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9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나스닥이 12,400에서 1,600으로 급락 나왔어. 저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보라는 거야. 저때 작년 9월달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 요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나스닥이 12,500에서 1,600으로 나락으로 갈 때 우리나라는 9월달이 여기죠. 9월 초가 310이야, 그지? 여기 9월 16일까지 320으로 갔다가 300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죠. 봐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밀려 내려왔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 시장 간에는 차별화라는 게 있고 동조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 시장이 조종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뭐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하면서 움직임만 나와주면 미국장 조종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당시에 나스닥이 급락할 때 우리나라가 왜 들빠졌는지를 한번 봐봐. 저 당시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잖아. 7월달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그지?
근데 나스닥은 7월 달을 놓고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만 부근에서 12,400까지 지수가 24% 급등했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24% 급등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니까 조정이 깊게 나온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여기 상태에서는 10p밖에 못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지?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조정이 약했던 거지. 이게 바로 해외시장 필살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런 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20년을 저거와 함께 했고 알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결론을 얘기해 줄게. 향후에 해외 시장이 조종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 급락한다고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다. 쟤들이 조종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적게만 빠져줘도 문제될 게 없다. 왜? 우리나라는 못 올라갔으니까. 그러한 상황이 나오려면 최소한 해가 바뀌어야 된다. 상황 이해했어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장을 바라봤어야 되는 건데 연초부터 대형주에 질러놓고 중간중간에 엉뚱한 쪽에 들어가서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현금이 없는 상태로 그쪽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니 그쪽이 올라가겠어?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종목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황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참고를 해보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철저히 소외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장이 조종을 받거나 항생과 중국 등이 조종을 받을 때 적게만 하락해도 위험한 요소는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추세 각으로 봐면 1, 2, 3, 4, 5파의 완벽한 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더 빠지면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그래서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앞으로는 좋아지는 쪽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요소에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형주는 죽어도 못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수를 땡기고 싶을 때는 대형주가 가겠지만은 지수를 땡기고 싶지 않으면 대형주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못 가겠지. 야 일반이나.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옵션 가격 구조와 옵션 포지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는 지수가 밀려도 주식들이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 나락으로 갈 주식들은 10월 초순서부터 급등했던 메타버스, 게임, 원전 등 이런 테마주. 근데 메타버스 중에서도 적게 올라간 주식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적극 매수. 두 번째 영상에서 내가 종목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IT도 알게 모르게 웬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화이브지가 움직여요. 이제 제약주만 움직이면 상황 종료돼요. 아, 이 얘기를 첫 번째 영상으로 놨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초반부에. 근데 나는 제약주도 12월 달 가면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100%야. 99%도 아니고 100%라고.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쪽만 쳐다보지 말으라고 일반이나. 지금 잘 가는 주식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제약주마저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면 지금 먼저 날라갔던 애들이 깨지면 지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내가 오늘 이따가 중심이론 강조하는데 그건 두 번째 영상에 첫 번째 홍보 영상으로 놓을 건데 진짜 목에 힘줘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니까.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좋은 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금을 크게 들어갈 만한 주식이 없는 게 단점이 되는 거는 내가 인정.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금이 뭐 몇백억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기껏해야 1, 20억밖에 더 돼. 그 정도 몰빵할 주식은 널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참고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마칩시다, 여러분.